도널드 트럼프는 영국 정부 전체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린 일을 해냈습니다. 2025년 2월 그는 영국 총리와 함께 오벌 오피스에 앉아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그는 영국이 차고스 제도를 모리셔스에 넘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과 영국의 중요한 공군기지 위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960, 70년대에 2,000명 넘는 차고스 원주민들이 그 기지 건설로 강제 추방됐습니다. 이 기지는 최근 예멘의 후티 표적을 타격하는 데 사용되었고 가자 지구에 인도적 지원을 보내는 데에도 활용되었습니다. 국무장관 마크 아루비오는 이를 역사적 합의라 했습니다. 이후 2026년 1월 20일이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같은 합의를 두고 엄청난 어리석음이며 완전한 약함의 행위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졌고 왜 인도양의 작은 섬들이 갑자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걸까요?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변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 기지 중 하나를 조용히 장악하려는 움직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영국이 중국에 완벽한 기회를 준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살펴봅시다. 트럼프의 변화 이유를 이해하려면 영국이 무엇을 양보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차고스 제도는 인도양 한가운데 아프리카와 인도네시아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600개가 넘는 섬들 이 바다 위에 흩어져 있습니다. 가장 큰 섬은 디에고 가르시아라고 불리며 디에고 가르시아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기지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이곳은 영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군사시설로 활주로 길이가 2.5마일 이 넘어서 BI 스텔스 폭격기, B-52 중폭격기, B-1 비전략 폭격기까지 모두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미국 항공우주국 우주왕복선의 비상 착륙지로도 지정된 적이 있습니다. 이 기지는 전략적으로 완벽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인도 태평양과 중동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유럽에서 동아시아와 호주로 향하는 항공기의 경유지 역할을 합니다. 이 지역에서 이루어진 모든 주요 미군 작전이 이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91년 걸프전, 2001년 아프가니스탄, 2003년 이라크 전쟁, 2024, 2025년 예멘 후티 반군 폭격까지 모두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기지에는 미국과 영국이 이 지역 전역의 통신을 감시하고 보호하는 데 사용하는 핵심 위성통신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 위치는 그들에게 전자기 스펙트럼에 대한 완전하고 제한 없는 접근을 제공하여 외국 국가의 적대적 활동을 감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약 4,000명의 미국과 영국 군인 및 계약 인력이 그곳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 기지는 매우 중요하며 영국은 최근 이를 넘겨주기로 동의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2025년 5월 영국이 모리셔스와 협정 맺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영국은 차고스 군도 전체의 주권을 모리셔스에 이양합니다. 하지만 영국은 디에고 가르시아를 99년 임대 조건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연간 1억 1천만 달러, 즉 앞으로 1세기 동안 총 300억 달러가 넘는 금액입니다. 이 협정에는 보호 조치도 포함되어 있어 디에고 가르시아 24해리 완충 구역에서는 영국 동의 없이 건설이 불가합니다. 외국 군대가 외곽섬에 주둔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영국은 군사기지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유지합니다. 스타머는 이 협정을 옹호했습니다. 그는 이 협정이 없으면 영국이 기지를 완전히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적 압력이 커지면서 2019년 국제사법재판소는 영국의 섬 통제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미르시우스 주장을 지지했습니다. 스타머는 이 협정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중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가 외곽 섬에 자체 기지를 세우거나 우리 기지 근처에서 합동 훈련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미국은 이 협정을 환영했습니다. 국무장관 앤서니 블링컨은 이 협정이 디에고 가르시아에 있는 미영 합동 군사시설의 운영 미래를 다음 세기까지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본인은 2월에 스타머에게 그 합의에 따를 생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2026년 1월 20일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습니다. 충격적으로도 우리의 뛰어난 나토 동맹국인 영국이 현재 미국의 중요한 군사 기지가 있는 디에고 가르시아 섬을 모리셔스에 넘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이유 없이 하려 합니다. 그는 이것을 엄청난 어리석음의 행위라고 부르며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 완전한 약점의 행위를 분명히 알아챘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그린란드와 연결지었습니다. 영국이 매우 중요한 땅을 내어주는 것은 엄청난 어리석음의 행위이며 이것은 그린란드를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아주 긴 국가 안보상의 이유 중 또 하나입니다. 이러한 반전은 영국 관리들을 완전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스타머 정부의 심의에 정통한 한 인사는 분명히 아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키어는 트럼프 팀의 동의를 얻으려 애썼고 거의 확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트럼프가 입장을 바꿨을까요?
답은 중국입니다. 이제 모리셔스와 중국 이야기를 해봅시다. 모리셔스는 최근 몇 년간 중국과 관계를 강화했으며 2019년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맺은 첫 자유무역협정입니다. 2022년 한 해에만 중국은 모리셔스에 120만 달러가 넘는 해외 직접 투자를 했습니다. 중국은 모리셔스 국제공항 건설에 20년 만기 대출을 제공했습니다. 비평가들은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고 우려합니다. 에반 파울러 인터의회 중국연맹은 중국은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고 모리셔스는 중국에 꽤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부채를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추구한 명확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 지역은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중국도 이를 잘 이해하며 이미 차고스 제도 주변에서 군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트럼프의 국무장관은 10월 이 협정이 공산 중국에 해군 지원 시설 정보 획득 기회를 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인도양에서 국가 안보와 미국의 군사 태세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우려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지정학전략위원회 싱크탱크의 보고서는 중국이 이 협정을 어떻게 악용할 수 있는지 명확히 밝혔습니다. 중국은 모리셔스에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차고스 제도 인근 어업권을 노릴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중국은 어선을 군사력의 연장선으로 사용해왔다고 하원의회 연구원인 그랜트 라퍼티는 경고했습니다. 해상 민병대로 알려진 이들의 역할은 베이징이 남중국해 주변에서 공격적인 작전을 펼치면서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 선박들은 상업용 어선으로 위장해 부인 가능성을 제공하면서 첩보선 역할도 합니다. 레퍼티는 이들이 잠수함의 위치부터 항구에서의 활동까지 방대한 양의 정보를 중국 인민해방군에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둘째, 중국이 다른 섬들의 경제개발 접근권을 얻으면 평범한 인프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군사 감시 장비로 가득 찬 시설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습니다. 2018년에는 중국이 건설한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연합본부의 정보기술 네트워크에서 6년 넘게 기밀 데이터가 상하이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셋째, 진짜 위험은 정치적 영향력입니다. 모리셔스는 인도와 가깝고 인도는 전략적 이익 때문에 중국의 접근을 반대할 것입니다. 영국의 이양으로 인해 세력 균형이 변화하면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질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의 제니퍼 파커는 경고했습니다. 게다가 이 협정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최초 99년 계약, 이 끝난 후 40년 더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에 대한 보장은 없습니다. 루퍼트 타마울리 영국 상원 국제관계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외무장관 데이비드 라미에게 서한을 보내 경고했습니다. 99년이라는 기간 동안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그는 썼습니다. 연장은 미래 모리셔스 정부의 선의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99년 후 N은 모리셔스가 임대 연장을 거부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중국이 외곽섬들에 진출하도록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불편한 국제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고서는 홍콩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중국은 민주주의 운동가들을 무자비하게 기소함으로써 중영 공동선언을 위반했습니다. 모리셔스가 정치적으로 방향을 바꾸면 베이징이 신속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폴 차이 차이나 센터의 피터 더튼이 경고했습니다. 이 합의는 핵심 법적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고 야당 국가안보부 장관 알리시아 커언스가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이 1968년 차고스인 추방에 근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차고스인들 사이에서 모리셔스의 주권에 대한 합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현재의 현실을 다루지 않습니다. 차고스인들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강제로 섬에서 추방된 원주민입니다. 미국의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 건설로 1,500~2,000명이 추방되어 모리셔스, 세이셸, 영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겪고 삶을 재건하는데 거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이번 협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 크레일이 차고스인 공동체를 대표하는 노동당 의원 피터 램브는 이 협상에 반대하며 지역구 주민들이 협의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베르나데트 듀가스와 베르티즈 폼페는 협상 서명 몇 시간 전 법원에서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그날 바로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모리셔스는 이미 섬들에 대한 모리셔스의 주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협상 체결 후 고향으로 돌아가는 차고스인 중 모리셔스의 주권에 이해 제기 시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기언스는 인도양이 전략적 경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곳은 전 세계 석유 운송의 3분의 2와 벌크, 화물 3분의 1을 담당합니다. 2017년 중국은 지부티의 첫 번째 해외 군사기지를 설립하여 아프리카의 뿔과 수에즈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도는 중국의 지역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인도양을 전략적 우선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는 모리셔스와의 차고스 협정을
중국의 영향력 증가에 대한 중요한 견제로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리셔스가 인도와 계속 협력한다는 전제에 기반하며 중국은 이를 바꾸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분석가는 인도양이 점점 더 치열하게 경쟁하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튼에 따르면 디에고 가르시아는 세계 질서의 붕괴를 막는 중요한 지정학적 방어선입니다. 디에고 가르시아를 제외한 차고스 제도를 포기함으로써 베이징이 그 공백을 채우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영국과 미국이 국제법에 따라 이 지역의 질서를 유지하고 호주,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같은 동맹국과 우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입니다. 한편 트럼프의 정책 전환과는 지정학적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이 협정은 아직 영국 의회의 최종 비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원에서는 320대 171로 통과되었지만 상원에서는 4차례 부결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 데런 존스, 스타머의 수석 장관은 이제 와서 그 합의를 되돌릴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모리셔스 정부와 조약이 체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는 조약에 대해 일종의 승인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 전통적인 법률처럼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조약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서명된 상황에서 트럼프의 반대는 영국 정부가 합의를 포기할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영국은 국제적인 비난에 직면하게 되고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영국의 주장도 약화되며 영국 영토에 대한 경쟁적인 주장도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이미 차고스에 대해 영국이 협상에 나선 의지를 포클랜드 제도 협상의 선례로 들고 있습니다. 이 합의는 영국이 미국과 협력하거나 유럽과 더 긴밀히 통합할지 선택하게 압박합니다. 이는 스타머가 피하려 했으나 2026년 1월 23일 트럼프의 공격 사흘 만에 현실이 되었고 스타머는 차고스 제도 법안을 철회해야 했습니다. 그 법안은 월요일에 상원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의사일정에서 철회되었습니다. 보수당은 이 합의가 군도에 대한 영국의 주권을 보장하는 60년 된 미국과의 조약을 위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966년 협정에 대한 약속된 업데이트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그 법안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키미 바데녹은 이 일이 키어 스타머의 차고스 항복에 맞서 싸우는 이들의 큰 승리라고 했습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합의에 여전히 전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협정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고 국내 비준을 기다린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안은 불확실한 상태로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